계좌가 단순히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짜잘하게 이렇게 먹더라도 한 달 전체로 보고 장기간을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계좌를 내가 가질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틀려야 익혀집니다. 무조건 많이 틀려야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자꾸 하시고, 지금 이렇게 제가 스트리밍을 할 때 많이 아웃풋을 내보시고 채팅을 쳐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으면은 이렇게 고쳐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그 작업이 없으면은 잘 안 돼요. 매매가 결국 이게 돈으로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돈이랑 직결돼요. 자, 제가 지금 뭐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트레이딩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계속 폰 보면서 차트를 계속 추적해 왔으면 어떻게 되죠?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스캘핑을 치신다거나 또는 뭐 며칠 동안 차트를 못 보는 상황에 처해 계셔서 중간에 흐름이 비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차트를 볼 수 있게 됐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았을 때, 차트 앞에 딱 앉았을 때 뭘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분석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보세요? 일봉 62평 상태, 이평선 22평, 4시간봉, 거래대금이랑 비트, 일봉 스토캐스틱을 먼저 보신다. 자, 저는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고 일어나서 업무할 거 업무하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해야 될 때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인데 어떤 상태의 이평선이냐? 정배열 혹은 역배열인 상태를 갖춘 그 차트의 이평선. 자, 첫 번째로 얘를 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뭘 볼 때가 있냐면 스토캐스틱을 보는데, 스토캐스틱을 볼 때 대파동만 봐요. 대파동에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완전 깔끔하게 쌍바닥 혹은 쌍봉, 쓰리바닥, 쓰리봉을 보여주는 그 차트를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타임프레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이미지로 전체적인 게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키 차트를 딱 잡고 나면은 62평선의 방향성을 봐요. 62평선의 방향성을 보고, 62평선이 딱 중간이거든요. 62평 밑으로는 단기 2평이고 62평 위로는 장기 2평이에요. 그래서 62평선이 추세선인 거죠. 결국에 추세를 본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62평선이 하방을 향하고 있어요. 62평이 이렇게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방을 향하고 있을 때 이 단기 이평선이 62평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대부분은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겠죠. 근데 만약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을 때는 이제 추세 매매, 그러니까 하방으로 계속 베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방으로 베팅을 해도 괜찮을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장기 이평선도 위에 깔려 있는가, 그래서 풀 역배열인 상황인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대파동에서 62평선을 돌릴 만한 조건을 갖추진 않았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일단 키 차트를 잡으면은 62평선부터 해가지고 단기 2평, 장기 2평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서 스토캐스틱 분석을 확장해서 보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분석하냐? 3중 스크린,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 아래 차트, 하나 위에 차트를 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타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여기 흐름도 이제 이해가 됐고, 하나 위에 차트도 이해가 됐고, 하나 밑에 차트도 흐름이 이해가 됐어요. 여기는 당연히 먼저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은 얘 흐름이랑 얘 흐름이 전체적으로 아귀가 맞아 떨어지면은 그때만 베팅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이해가 되는데, 아, 얘는 너무 애매한 것 같아. 얘가 너무 애매한 것 같으면은 얘는 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를 안 한다라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베팅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얘를 가지고는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왜냐, 이 큰 애들 힘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아까 15분봉 뭐 6시에 반등한 거,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뭐 저점 높아지는 쌍바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 나와요. 얘는 정상적인 파동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얘네들의 파동 에너지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석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가까지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감당할 만한 손실금인가, 목표가까지는 얼마 정도가 남았고 이게 손익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한 손실 퍼센티지다 라고 하면은 그때 타점 잡아서, 그때는 뭐 어딜 들어가도 상관없죠. 내 손실금만 생각을 하세요. 손실금.
이렇게까지 가면은 내가 손실이 너무 커질 것 같다. 그럼 베팅 안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이 너무 적다. 베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는 내가 기대 수익도 좀 되고 뭔가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한번 베팅. 손실금까지도 내가 충분히 버틸만 하다. 이거는 손실 한번 나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전에 충분한 분석이 돼야 되고, 베팅을 하더라도 앞전의 흐름들이 전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그럼 지금은 2일 차트에서 이렇게 3파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만약에 잡는다면 3파 끝자락의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서 반대로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괜히 쓸데없이 반등하면은 바로 망치로 내려 찍어줘야죠. 그런 식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것도 2일 차트에서 봤을 때. 2일 차트 하나 밑에는 12시간 차트거든요. 12시간 차트에서 지금 바닥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올라오면은 숏. 올라오면은 이제부터는 좀 리스키하죠, 숏을 치기에는. 왜냐면 쭉 올리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위치 자체가 2일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돌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1일 차트가 아니라 왜 2일 차트인지. 자, 1일 차트로 보면은 왜 1일 차트로 잡지 않고 2일 차트로 봤냐면, 상승하는 파동은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하락하는 파동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근데 고점도 다 낮아지고 저점도 다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렴하고 난 뒤에 방향은 어딜까? 이건 말 그대로 수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얘가 이렇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애매하게 쓰리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에너지가 눌렸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MACD까지 넣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저점이 딱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그냥 숏이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제가 무조건 숏이라고, 여기 롱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걸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15분봉 대파동 쌍바닥으로, 지금은 15분봉으로 분석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얘로는 분석이 안 돼요. 왜냐, 지금 이평선들 지금 딱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그쵸? 이평선들 딱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큰 애를 봐야 돼요. 부정청탁님이 전자책을 아직 구매 안 했는데 기본 이론만 공부하고 골드 멤버십 결제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강의에서 스토캐스틱 활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나요?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물론 전자책에 있는 그런 공식들이나 그런 개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힘이 들고, 근데 기본 이론만 공부하고도 충분히 골드 멤버십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더 전체적인 개괄 내용을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좋긴 하죠. 3파 지표를 1분봉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저 1분봉으로도 많이 트레이딩 했어요. 1분봉에서도 3파들이 꼭 이렇게 나와요. 그런 구간에서 3파 한 번씩 취해볼 수 있죠. 근데 기준 차트가 1분봉에 깔끔하게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가, 1분봉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리는 거예요. 결국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기준 키 차트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확 달라져요. 계좌가 단순히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짜잘하게 이렇게 먹더라도 한 달 전체로 보고 장기간을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계좌를 내가 가질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LSW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에이다네요. 에이다고 일봉이죠. 일봉이고 에이다 달러. 통화상은 US 달러. 자, 요거는 6시간 차트. 6시간 차트고 이평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1시간 차트.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1시간봉 기준 저 화살표 표시 부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진입을 하셨대요. 어떤 진입을 하셨는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롱으로 이제 매수로 진입을 하셨겠죠. 그래서 일봉상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이 모두 위로 향해 있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대요. 얘도 올라가고 있고 얘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다 데크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6시간 차트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셨고, 바이 신호 후 눌렸다가 3파 진행 중이라고 판단. 바이 신호 후에 눌렸다가 2파 나왔다가 그 다음에 3파 진행 중.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서 바이 신호가 뜨고 이거 때문에 이제 2파로 표시가 되고 골크가 나니까 3파로 올라가요. 3파 진행 중이라 판단. 원래는 바이 신호 눌린 여기에 들어가야 좋다고 생각했지만 뒤늦게 봐서 지금 타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진입했습니다. 목표는 1차 62평 부근과 2차로는 122평 몇 시간 차트의 62평인지 아마 6시간은 아닌 것 같고 일봉에서의 62평과 122평 여기까지를 목표로 보신 것 같아요. 손절가는 일봉상 12평까지인 0.6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고 진입했는데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자, 하나씩 다 피드백을 드릴게요. 일봉상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이 모두 위로 향해 있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당시에 이건 알트잖아요. 알트기 때문에 비트도 분명히 같이 봐야 돼요. 이 당시의 비트는 한번 빠지고 나서 옆으로 계속 하방 경직성 무빙을 보이고 있었죠. 분명히 더 한 방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얘가 한 번 더 살짝 치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바로 떨어질 거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파동이 이렇게 애매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오케이 일단 62평까지는 도달해 줄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소파동에서 좀 걸리죠. 소파동에서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얘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봉에서의 소파동이 얘죠. 그럼 얘가 꺾이려면은 이 6시간 차트의 대파동이 이렇게 꺾이려면은 소파동에서 쌍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나오면은 꺾여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나왔고 뒤에 한번 올라가는 요 흐름에 얘가 툭 칠 수도 있고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상승파동을 횡보로 빼버리고 그러면서 22평 밑으로 빠지면서 버티다가 이렇게 쿵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까지 고려를 하셔야 했고 그 다음 여기를 보니까 1시간 차트를 보니까 여기까지 완성돼 있을 때 일단 22평 요게 22평인 것 같은데 노란색 그쵸? 노란색 22평이네요. 22평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칠 수는 있겠다. 근데 잡은 게 너무 높이서 잡으셨죠.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잡으신 건데 이 양봉 캔들 여기서 잡으신 건데 이러면은 추격 매수가 돼요. 이평선 눌림에 받으셨어야 됐어요. 일단 매수를 할 때는 이평선 눌림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됐고 바이시노 눌림 들어가야 좋다고 생각했지만 뒤늦게 봐서 지금 타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뒤늦게 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타이밍 놓친 거예요. 저도 뒤늦게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진짜 계속 기다리고 타점을 기다리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화장실 잠깐 갔다 오거나 아니면 밥 먹으러 잠깐 갔다 왔는데 자리가 그새 자리가 왔다 갔어요. 그 사이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냥 놓아줍니다. 그냥 그걸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뒤늦게 봐서 이거 아는 건데 아는 게 나왔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내가 기다려 온 건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하는 순간 갑자기 떨어지고 그때부터 물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케이 이번에 빨리 털자 해서 털었는데 갑자기 또 말아 올려서 내가 원래 봤던 대로 가요. 또 진짜 이거 장난 무슨 CCTV라도 달아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심리랑 정반대로 움직이는 무빙이에요 진짜. 그쵸 목표가에 거의 다 도달해 있다 라는 사실을 봤으면 포기해야 돼요. 거기서 뭐 더 올라간다? 그래도 놓아주는 겁니다.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트레이딩을 하면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여기 소파동이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기서 약간 의심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 손절가는 일봉상 12평까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봉상 12평이면은 여기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은 12평 크게 내리지 않고 12평 밑으로 크게 내리지 않고 계속 치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손절가 나쁘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파동에너지 관련 질문. 월보87님 저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올려주셔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에서는 2일봉 힘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2일 3봉보다 1일봉 3봉이 더 깔끔한 모양인데 왜 2일봉의 힘으로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시고 2일봉이 기준 차트가 되면 하이 파동에서 1, 2, 3파가 쉽게 파악되는데 제가 만약 기준 차트를 1봉으로 잡게 되면 3파 신호 포착이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제가 2일봉 3봉이라 하면은 대파동인가요? 중파동인가요? 아니면 소파동인가요? 얘는 또 대중, 소중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일봉이 기준 차트가 되면 하위 파동에서 1, 2, 3파 신호가 쉽게 파악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기준 차트를 일봉으로 잡게 되면 3파 신호 포착이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대파동 3봉의 하락은 대파동 쌍바닥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질문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난해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이해한 걸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1봉에서 이렇게 3봉이 난 게 확실하게 보여서 이렇게 보면은 알 것 같은데, 2일 차트에서 왜 이걸로 보는 건지 그 질문 맞으신가요? 대파동 3봉의 하락은 대파동 쌍바닥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라는 거는 대파동 3봉의 하락을 다시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대파동 쌍바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신 건지. 네, 일단 질문 1번은 패스를 하고 다음 거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대파동 쌍봉을 돌리기 위해선 중파동 쌍바닥이 필요하죠. 맞죠? 이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시죠? 근데 3봉도 같은 힘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대파동 3봉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질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수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변수값을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조건 1번 대파동 3봉 애매하게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조건 2번 대파동 3봉 깔끔하게 나왔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대파동 3봉이 애매하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2일 차트에서의 3봉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깔끔하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고점 하락이 확연하게 쫙 보이는 거. 이게 깔끔한 거죠. 이렇게 대파동 3봉이 애매하게 나오면 중파동 쌍바닥만으로도 충분히 돌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동 3봉이 깔끔하게 난 경우에는 대파동 쌍봉, 이런 게, 그러니까 대파동에서, 같은 대파동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쌍바닥이 나오면은 돌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3봉이 나도 중파동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락 브레이킹이 나와요. 하락 브레이킹이. 그러니까 여기가 진행되는 동안은 어떤 게 나오냐면, 캔들에서 그냥 계속 하락이에요. 계속 원웨이로 계속 달리는데, 여기서 중파동에서 제대로 된 쌍바닥이 나오면은 원웨이로 계속 달리다가 좀 반등다운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바닥 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대파동 이 봉우리의 힘이 강하냐 아니면 좀 애매하게 약하냐, 애매하게 강하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질문 2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3번 타임프레임 연계법 관련. 전제 조건 1시간 대파동 쌍바닥. 자, 1시간, 일단 대파동의 쌍바닥은 60에서 120까지 갈 수 있는 거 맞죠? 자, 여기다 한번 적으면서 해볼게요. 1시간 차트에서 60에서 122평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 요거 대파동 쌍바닥으로. 그러면은 1시간 차트 대파동 쌍바닥은 4시간 차트에서는 뭐의 쌍바닥이죠? 1시간 차트 대파동은 4시간 차트의, 그렇죠, 소파동이죠. 4시간 차트 소파동. 그러면 소파동에서 쌍바닥이 났다는 뜻인데, 소파동의 쌍바닥은 10에서 22평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은 4시간 차트에서 12평은 1시간 차트의 몇 위평이죠? 그렇죠, 42평이죠. 그 다음 4시간 차트의 22평은 1시간 차트에서 몇 위평이죠? 그렇죠, 82평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보니까 4시간봉 소파동만 깔끔하게 쌍바닥이 났대요. 그러면 중파동, 대파동은 계속 하락 중인 상태인 거고, 기준 차트를 제대로 잡았다면은 역배열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4시간 차트에서는 12평, 22평까지 갈 수 있고, 1시간 차트에서는 60, 120이 아니라 40에서 82평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복잡한데 잘 따라오세요. 1시간 차트에서 대파동의 쌍바닥이 났으니까 최소한 62평까지는 가죠. 최소 62평까지 가요. 그러면은 1시간 차트에서 4시간을 치환을 해봤을 때 40에서 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60에서 80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더욱더 조정 범위가 줄어들죠. 자, 왜 120까지는 못 가냐? 4시간 차트에서 22평 돌파를 못 하니까. 4시간에서는 22평이 한계고, 근데 1시간 차트를 보니까 최소 62평까지는 가고, 그러면은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60에서 82평선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처음에만 조금 어렵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수의 개념에, 이 트레이딩을 아무래도 돈을, 그러니까 수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거 무조건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60에서 80까지 이렇게 조정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최소한 1시간 차트에서 62평까지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봤을 때 4시간 차트 12평에서 다시 하락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 있겠죠.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 12평은 42평인데 42평은 무조건 뚫잖아요. 4시간에 12평은 1시간에 40이니까
1시간에 20이니까 20은 무조건 돌파해서 40까지 60까지 4시간에 12평은 1시간에 42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0은 무조건 뚫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1시간 차트에서 대파동에서 쌍바닥이 나서 60까지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거에 대한 답은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본 하락장에서 이번 하락장에서 3파 신호를 중파동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2파의 시작 그리고 3파의 시작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이렇게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일단 몇 시간 차트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간격을 보니까 대충 6시간이나 8시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8시간 차트, 6시간 차트. 8시간이네요. 자, 지금 상황에서 8시간 차트를 보면은 어때요? 지금 기준 차트가, 그러니까 키 차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기준 차트를. 근데 지금 월브87님은 기준 차트를 8시간으로 잡으신 거예요. 8시간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준 차트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의 기준 차트는 2일 차트입니다. 2일 차트. 최소 2일 이상은 봐야 돼요. 2일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62평 돌아가고 62평 밑에서 뭐가 나오죠? 대파동 고점 높아지는 쌍봉. 자, 역배열 상태에서 이 위치에 있을 때 62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여기 밑에 여기 위치에 있을 때 대파동의 고점 높아지는 쌍바닥은 하락 추세를 지속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속 가능하죠. 왜냐? 이 위치에서는 아니요, 틀릴 수 있어요. 이제 계속 이러면서 이제 익혀 가시는 거죠. 계속 틀려야 익혀집니다. 무조건 많이 틀려야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자꾸 하시고 지금 이렇게 제가 스트리밍을 할 때 많이 아웃풋을 내보시고 채팅을 쳐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으면은 이렇게 고쳐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그 작업이 없으면은 잘 안 돼요. 매매가 결국 이게 돈으로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돈이랑 직결돼요. 여기서 이게 나온다라는 거는 중파동에서 고점 낮아지는 쌍봉이 나오면은 또 여기서 계속 가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 차트는 2일 차트고 2일 차트에서 지금 대파동이 완전 지금 과매도권 들어갔다가 쌍바닥을 만들러 내려가는 거죠. 이제 내려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이거보다 더 작은 차트를 보면은 완전 제멋대로예요. 기준 차트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기준 차트가 아닌 곳에서는. 그래서 파동에너지 이론 제가 정리해둔 곳에도 항상 기준 차트, 이 키 차트를 잡으시라고 따로 목차로 빼서 말씀드릴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키 차트 먼저. 자,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오늘 스트리밍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